여러분들과도 이렇게 공유를 해오면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이 엄마표 영어를 이 하드 스킬의 관점에서 자꾸 쳐다보시면은 뭔가 맞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는 땡땡땡 스킬을 지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정답은 소프트 스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엄마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처음에 엄마표 영어다라고 하면은 엄마표 학습이라는 말과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배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서 측정하는 모든 이제 과목들이 있잖아요. 서브젝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어떤 과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먼저 떠올리실 것이고, 이것이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측정이 되고 뭔가가 점수로서 평가가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그런 어떤 점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4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책 리뷰를 해드렸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올리려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점수로서 평가하는 어떤 이런 모든 이제 능력들은요, 이 책, 지금도 책이 아마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도서관 가면 다 찾으실 수 있을 건데요. 최고의 교육이라고 이제 교육과 심리학 분야의 이제 두 교수님들, 로베르타 골링코프하고 캐시어십 하색이라는 두 분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입시와 그리고 교과목 학습에 굉장히 열을 올리시는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약간 좀 보완할 수 있는 책? 그리고 약간 생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만 들으면은 최고의 교육, 최고의 명문대를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책은 하드 스킬,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교과목으로 대학을 가고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하드 스킬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화되어서 뭔가 측정이 가능한 교과목들을 보통 여러분들이 이 하드 스킬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이제 대조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스킬에 대해서, 중요한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프트 스킬입니다. 그래서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드 스킬 말고도 소프트 스킬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6C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C라는 것이 C자로 시작하는 어떤 역량을 말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는 커뮤니케이션 혹은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의사소통과 협력 이런 거라든지, 혹은 컨텐츠, 그래서 이 콘텐츠는요, 개인의 어떤 전문성 있는 어떤 지식 분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critical thinking,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는 역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creativity, 창의성,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자주 말씀드리곤 하는 자존감 혹은 자신감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confidence, 이렇게 6가지 역량에 대해서 이 책에서 하나하나 왜 이 역량들이 필요한지, 미래 사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미래 인재들에게 필요한 어떤 역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제가 그 4년 전쯤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그만큼이나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책을 리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이제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가 지향하는 바가 이 책과 어떻게 맞물려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된 계기로서 말씀드리는 게 저의 메타인지 능력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배워왔던 어떤 전통적인 영어 학습의 문제점을 제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던 것이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학교 때 제가 배웠던 그런 어떤 딱딱한 문법 학습이라든지 뭐 철자를 쓰기라든지 뭐 이런 방식이 초등학교 1학년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처음에 영어를 배우던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엄마표 영어 강의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강의나 책들,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권을 읽어보니까 제가 좀 합리적으로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이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철자를 쓰거나 뭔가 문법 시험을 보거나 혹은 이제 뭐 독해 시험을 봐서 점수화되는 어떤 그런 방식의 기술들은요, 이 책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하드 스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어 과목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하드 스킬을 길러주는 교육인지 아니면 이것이 소프트 스킬을 길러주는 교육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폭넓게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뿐 아니라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너무나 어떤 지엽적인 어떤 시험 결과를 위한 어떤 수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학교 수업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발췌독을 해가지고 점수를 일단 내야 되니까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미국 사회에도 역시나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드 스킬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식의 교육은 발명가와 혁신가를 길러낼 수 없으며 단지 수동적인 정보의 소비자를 길러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4년여 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제가 가진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기로는 이제 발명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발명가가 아닌 추종자들, 팔로워들만 양산을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체적이지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교육산업,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산업의 어떤 상품들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체 아동의 어떤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당시의 어떤 미국의 상황들, 미국의 2000년대 초기에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의 또래 아동보다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나 봐요.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나라에서 많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오늘날과 비슷해요. 20년이 흐른 이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학업 저하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교육계에서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기초학력을 높여주기 위한 낙오아동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뭐 다양한 하드 스킬,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결국에 이것이 조금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뭐 이 책에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무엇이든 어떤 좋은 스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점수화하고 이제 명시적인 학습 속에서 암기를 해서 점수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으로 이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사교육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교육의 평가 방식이 이런 어떤 소프트 스킬이 아닌 하드 스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나머지 산업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학부모들의 어떤 이제 관심이 그쪽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교육 문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엄마표 영어의 시작점은 저의 경우에는 이런 하드 스킬에 취중한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하드 스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영어를 배우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아이들이 언어로서 뭔가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어떤 뭔가 배경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바로 하드 스킬 교육을 하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에 뭔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책도 읽고 네,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언어만큼은 뭔가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맥락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좋은 문장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흥미를 따라서 언어를 배워가는 그런 방식이 맞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방향을 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 아이만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잘 진행을 해보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공유를 해오면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이 엄마표 영어를 이 하드 스킬의 관점에서 자꾸 쳐다보시면은 뭔가 맞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느꼈던 것이 이 엄마표 영어 교육이 흡사 이런 소프트 스킬을 키워주는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어떤 굉장히 본질적인 교육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영상을 보고 물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많은 이들과 직접 어울려서 하면은 참 좋겠지만 영어를 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너무나 이제 딱딱하게 시험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영화 속에서 다양한 친구들과의 어떤 협업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빅히어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양한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모여서 악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다양하게 문제 해결을 해가는 그런 여러 주인공들의 여러 등장인물들의 어떤 접근 방식을 아이들이 간접 체험하면서 그런 어떤 소프트 스킬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시험 잘 보는 어떤 하드 스킬을 위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신다면 이 엄마표 영어 교육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보면 국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제가 예전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리가 국어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활용해서 뭔가 글을 쓰고 그런 어떤 이제 소프트 스킬과 저는 더 맞닿아 있는 기술이 바로 쓰고 말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그 국어를 가르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하드 스킬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짙은 아쉬움을 이제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왜 꼭 하나여야 합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의 확장이 아니라 생각을 오히려 자꾸 정답 하나로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좀 더 폭넓은 어떤 컨텐츠를 충분히 누리면서 다양하게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뭔가 점수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무언가를 배워야만 하는 굉장히 한정된 교육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좀 많이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표 영어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갔을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대학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안 가도록 하는 방향들도 좀 열어두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공정의 문제나 거기서 또 발목을 잡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일단 뭐 정시도 비중을 늘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건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정해진 어떤 그런 인류적인 로드맵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아이에게 좀 더 폭넓은 콘텐츠를 통해서 부모와 평소에 대화를 나누면서 다양하게 자신만의 어떤 전문 분야,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6C 중에 하나였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이런 영어 교육이 참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4년 전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런 어떤 미래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다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